안녕하세요. 굿데디 굿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상품 소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이냐, 사입이냐, 위탁이냐, 건기식이냐, 중국 상품이냐, 미국이냐 유럽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요가 있어야 물건을 소싱해도 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는 국내에서 정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소싱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먼저 알아봐야죠. 어떻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판매될 것 같아. 아니죠. 모든 것은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찾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이 데이터 찾는 거에 지쳐서 접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품 아무리 올려도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국내 포털 사이트 중에 가장 큰 사이트가 네이버잖아요. 네이버의 검색량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화면이 네이버 데이터랩인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일간이 아니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카테고리가 패션 의류잖아요. 패션 의류부터 한번 보시죠. 6, 7, 8, 9 4개월 동안, 아직 9월은 안 끝났지만 4개월 동안 검색량 1위를 하고 있는 게 딱 보이죠? 뭐죠? 원피스. 또 원피스가 꾸준히 검색량이 꾸준히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비슷한 것들 또 뭐 있죠? 서스데이 아일랜드 원피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7월은 여름이니까 여름 원피스가 좀 있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에서는 9월에서는 아예 안 보이죠. 9월에서는 아예 가을 원피스가 올라왔죠. 계절에 따라서 생기는 키워드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지금 독보적으로 원피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서스데이 아일랜드라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서스데이 아일랜드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블로그 보면 되죠? 네, 서스데이 아일랜드 브랜드네요. 그렇죠?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안 된다. 자, 그럼 제끼고요. 보시면 이제 키워드들이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9월달 들어가니까 가디건, 후드 집업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죠. 네, 이런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줄여서 주간 들어가 보면은, 여기 8월부터는 가을 원피스, 가디건, 바람막이, 트위드 자켓,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패션 의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옷을 소싱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피스를 해야 되겠죠? 원피스, 트위드 자켓, 가디건, 가을 원피스, 브라우스, 후드 집업, 바람막이,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검색량이 받쳐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여성 의류에서 원피스 여자가 입잖아요. 남자가 입기도 하는데 거의 여자가 입죠. 가을 원피스, 겨울도 있나요? 겨울 한번 봅시다. 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원피스죠. 이 핑크색이 원피스예요. 그래서 9월달에 원피스 검색량이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1월달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봄이 올 때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6월달에 올라갔다가 8월달에 올라갔다가, 검색량이 좀, 원피스라는 검색량이 워낙 큰 키워드니까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검색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범위도 넓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그냥 원피스라고 해서 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경쟁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을 원피스 같은 좀 중소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대신에 가을 원피스는 이제 검색량이 아무래도 가을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지금 하기엔 좀 늦었죠. 겨울 원피스가 살짝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겨울 원피스는 울, 좀 두툼한 그런 원피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쯤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피스 패션 의류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 자, 다른 카테고리 한번 볼까요? 가구 인테리어도 확실히 여름에는 여름 이불이 1위죠. 그 다음 소파는 좀 꾸준하네요. 그리고 안마 커튼, 트레이, 스탁 의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거 소싱하냐고요? 이거요.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스포츠 레저 한번 볼게요. 스포츠 레저. 자, 6월, 7월에는 뭐 비키니도 있고 수영복, 래시가드, 구명조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9월 넘어가니까 전기자전거, 캠핑 의자, 등산화, 풋사화 이런 것들을 캠핑 관련된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 실외 활동을 하기 좋기 때문에 실외 활동에 좋은 어떤 그런 카테고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만한 게 아웃도어니까, 자, 캠핑 의자 한번 볼까요? 1년치를 한번 볼게요. 1년치를 보면은 역시 꾸준하게 수요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역시 최고점은 봄이 오기 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캠핑 의자를 만약에 소싱한다면 이쪽 10월달을 기점으로 살짝 노려볼 수 있고, 11월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지나서 봄이 될 때 피크를 찍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로 구매하는 층은 30대, 40대가 많고, 의외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그렇죠. 당연히 검색량은 모바일 검색이 압도적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스포츠 레저에서 이제 일간 검색을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봤을 때 등산화 꾸준하죠. 전기자전거, 캠핑 의자, 캠핑 테이블, 캠핑 의자, 가스버너, 침낭. 이제 침낭이 필요하죠. 캠핑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침낭이 왜 필요한지는. 집에 있는 이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침낭.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등산할 때나 어디 야외 활동할 때 무릎이,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많이들 필요로 합니다.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부상을 좀 예방을 하면서 야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대 같은 것도 필요한데,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구는 가능한데 구매 대행으로는 조금 의약외품이 될 수 있어서 조심히 잘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무릎 보호대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릎을 왜 보호할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아무래도 몸이 날씨가 추워서 어느 정도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경직돼 있다 보니까 다칠 수 있고, 또 눈이 내리거나 뭐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에 넘어질 확률도 높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뭘 의미하죠? 관절에 조금 무리가 가는 계절이다.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소싱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건기식에서 많은 분들이 잘 팔리는 것만 찾는데 잘 팔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격 대비 함유량이 좋으면 고객들은 찾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잘 팔립니다. 의외로 고객들 잘 봐요. 먹는 거니까 잘 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랩에서 어느 정도 큰 카테고리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소싱 카테고리를 일단은 정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캠핑 의자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캠핑 의자를 정한 상태에서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갑니다. 자, 조회를 해보니까요, 인기 키워드 최근 30일 기준으로 검색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 의자가 당연히 독보적으로 검색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 거의 카테고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들은 이제 경량 체어, 그라운드 체어, 릴렉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캠핑 체어. 이 캠핑 체어 키워드 좋은데 상품수가 상당히 많네요. 근데 상품수 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요즘 뭐 대량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접이식 의자, 좌식 의자,
아기 캠핑 의자. 아기 캠핑 의자. 예.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예. 유아 캠핑 의자, 예. 키즈 캠핑 의자, 접이식 야외 의자, 예. 경량 캠핑 의자. 경쟁 강도는 참고만 하시고, 아이템 스카우트가 예전과 좀 다르게, 요즘에 좀 아이템 스카우트 거의 안 써서 예전과 다르게 조금 보기가 불편해졌네요. 역시 돈이 중요합니다. 자, 판다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판다 키워드에서 캠핑 의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캠핑 의자 검색했더니 전체 조회수 상당히 높은 걸로 알 수가 있고, 키워드 분석을 클릭을 하면요 1년 동안의 검색량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잘 해놨네요. 모바일, 성별, 나이대. 자, 네이버 쇼핑 1페이지 40개가 이렇게 노출이 되네요. 콜맨, 그리고 헬리녹스, 다 브랜드죠. 코베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키워드를 따면 돼요. 경량 체어, 백패킹, 접이식, 로우 체어, 릴렉스, 롱, 캠핑 의자 있고, 그라운드, 폴딩, 휴대용, 경량. 키워드 딴 것들을 한쪽에 메모장에 적어 놓는 거죠.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키워드 마스터로 들어왔습니다. 캠핑 의자 들어왔더니 캠핑 의자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뜨고, 캠핑 의자 검색량 134,000, 아까랑 비슷하죠. 경량 캠핑 의자, 접이식 캠핑 의자, 검색량 이런 거는 좀 들어가 볼 만하죠. 비율도 낮은 편이고, 휴대용 캠핑 의자, 휴대용 캠핑 의자는 조회수가 굉장히 낮네요. 자, 또 봅시다. 초경량, 조회수는 1000 정도.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우리가 뽑으면 되잖아요, 그쵸? 경량 캠핑 의자, 휴대용, 접이식. 캠핑 의자는 여기 이 키워드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없죠. 경량 캠핑 의자, 휴대용, 접이식으로 벌써 키워드 4개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워드 만드는 영상 아니기 때문에 자,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워드 마스터 판다 키워드 정도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되고, 아이템 스카우트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사용해도 충분히 잘 팔리는 상품, 그리고 키워드 뽑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데이터랩에서 우리가 캠핑 의자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탑 500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상품 키워드를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수영복 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검색했던 기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할 때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좀 뒤로 가서, 뒤로 좀 갑니다. 뒤로 가서 5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 들어가세요.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소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랩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그래서 보통 캠핑 의자까지 가면 3차 카테고리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스포츠 레저에서 캠핑, 그리고 여기서 캠핑 가구, 그리고 캠핑 의자잖아요. 4차 카테고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카테고리 선정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1년치 데이터를 보고, 이 추이가 내려가는 추이냐 올라가는 추이냐 이거를 잘 보시고, 올라가는 흐름에 맞춰서 소싱을 해야 되겠죠. 지금 위치가 여기고 검색량이 높은데 앞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면 아무래도 검색량이 점점 떨어지니까 반대로 밑에서 위로 상승할 때 소싱해서 업로드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캠핑 의자가 네이버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누가 1등인지 봐야죠. 캠핑 의자
자, 들어가세요. 네, 쇼핑 더보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해외 직구가 경쟁사죠. 자, 그럼 여기서 광고를 빼고요. 밑으로 내려서요. 이거 뭐야? 500? 예, 명품인가 보네. 예. 광고를 내려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광고가. 예, 밑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이크 제품들이 보이네요. 하이크 제품이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처 하이크 소싱하면요, 상표권 들어옵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이런 의자들이 있구나. 리뷰가 많네. 이게 2인용인 것 같은데, 그죠? 2인용. 다음에 스노피크. 스노우 아니면 하이크네요. 이런 것들. 리뷰 300개. 자, 요즘에 2인용이 상위권에 있네요. 그러면 캠핑 의자를 소싱 하시되 2인용을 한번, 이거 좀 디자인이 좀 다른, 이거 좀 똑같죠? 두 개? 똑같죠? 좀 다른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이 꾸준히 이런 리뷰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20년이니까 상품 업로드 시점을 보세요. 상품이 업로드된 일자를 보시고 21년, 23년 4월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 비슷한 거 하세요. 비슷한 거를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DOD가 조금 상품이 많이 올라가 있고, 스노피크, 네이처하이크 이런 상품들로 도배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캠핑 의자는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좀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콜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처하이크도 그렇고, 스노피크도 그렇고, 캠핑 용품으로 좀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지만 고가 제품은 아니에요. 중저가 브랜드들 중에 가성비가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비슷한 걸로 하면 되는데, 상표권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여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도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런대로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뭐 문제 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는요, 좀 세요. 좀 지독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네요. 로우 체어, 그라운드 체어, 이런 것도 있고. 있다. 뭐 캠핑 의자 쪽은 경쟁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초보셀러가 하기엔 좀 어려운 상품이긴 합니다. 오늘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상품 찾는 거고, 여기서도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볼 수 있겠죠. 여기 제목 올라온 것들을 보고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야외 캠핑, 접이식 경량, 백패킹, 체어, 그리고 휴대용, 접이식, 폴딩, 피크닉도 있네요. 피크닉, 폴딩, 로우, 이런 식으로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뽑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캠핑 의자 검색했을 때 연관 키워드로 나오죠. 그러면 캠핑 의자를 넘어서서 캠핑 의자 테이블이라든가 초경량 캠핑 의자라든가 튼튼한 캠핑 의자, 괜찮죠? 튼튼한 캠핑 의자, 각도 조절, 캠핑 의자 컵홀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캠핑 의자 한번 볼까요? 튼튼한 캠핑 의자 보니까 광고 2개, 3개 빼고, 튼튼한 캠핑 의자가 이런 것들이구나.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싸네. 21,500원이네. 그렇구나. 자, 해외 직구 넘어가서 광고 빼고요. 광고 2개 있네요. 빼고 튼튼한 캠핑 의자, 리클라이너. 판매량은 없고, 판매량 있는 거는 볼까요? 리뷰 많은 순. 자, 리뷰 많은 순 보니까 이런 의자, 이거 낚시 의자 아닌가요? 이게 알리네요. 알리 패스. 이런 것들, 접이식, 릴렉스 접이식,
이런 의자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튼튼한 캠핑 의자라고 치니까 또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죠. 네, 좌식, 그리고 브랜드 캠핑 의자들, 릴렉스, 우드, 코코, 캠핑 의자 경량, 편안, 뭐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우리가 계속 찾고 타고 들어가서 키워드를 뽑아보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 중에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올리는 것보다 비슷한 상품을 조금 더 싸게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걸 소싱해야 될지, 어떤 걸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데이터랩에서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좀 해보고 도전을 해보세요.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나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잘 모르는데? 근데 전기자전거 이렇게 검색어가 높다고? 그래? 엄청 높네? 이게 팔릴까? 국내에서 팔릴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본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일단 버리세요. 전기자전거도 해외 직구 상품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 광고도 있고, 밑에 보면 슈퍼73 이거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가격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찾아보면 얼마일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리뷰도 좀 많은 편이고요. 전기자전거가 골고루 리뷰가 많네요. 이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수마드네요, 수마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서 우리가 전기자전거가 어떤 디자인의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품을 가져다가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타고 연관 검색어 타고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한 키워드를 좀 뽑아보고, 디테일한 키워드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 상품이 많지 않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진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상품을 하나 찾으면 해당 상품 하나만 올리지 마시고 그 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좀 여러 개 깔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의 상품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전기자전거 상품을 선택했다면 전기자전거 관련된 거 최소 4-5개는 상품을 깔아야죠. 평균적으로 한 10개 상품 정도는 깔아놔야 고객이 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비슷한 상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니까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딸랑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나만 딸랑 할 거면 국내에서 아무도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고 광고 돌려서 유입수 확인하고 문의, 조회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사입할 때 많이 하는 거고, 내가 구매 대행으로 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고민이 될 때 데이터랩 쇼핑 인사이트, 데이터랩 홈과 쇼핑 인사이트 검색어 트렌드 등에서 해당 키워드를 찾고 그 세부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를 따라 들어가면서 상품을 검색해 보는 방법으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등산 좀 해봤어. 그러면 등산 관련 상품을 좀 더 집중해서 업로드 해보는 것도 좋죠. 만약에 내가 예전에 옷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옷 관련된 업무를 좀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패션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은 패션이면 패션, 스포츠면 스포츠, 그 상품에, 그러니까 그 상품을 취급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검색하고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잘 아는 분야 쪽으로 키워드를 뽑아서 접근해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떤 상품을 올릴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